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고등학생용 교재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비버 챌린지 11장 물이 새는 곳 찾기입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물이 새는 곳 찾기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비버 챌린지의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 봄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고등학교 정보의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이 새는 곳 찾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알고리즘의 성능을 수행 시간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알고리즘의 성능을 수행시간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또 다른 문제죠. 이렇게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또 그것이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해보는 그런 주제로 학습을 할 텐데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차구조, 선택구조, 반복구조 등의 제어구조를 활용하여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2. 다양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수행시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교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숫자 맞히기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이거 뭔지 아시죠?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숫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숫자가 뭔지 다른 친구들이 맞춰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선생님이 카드 속 숫자를 맞춰보라고 하고 있어요. 숫자는 1부터 10이 아니라 100까지 100가지 중 하나다라고 했을 때 이걸 맞춰봐라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건가요? 아니요. 2보다 크거나 같은 건가요? 네. 3보다 크거나 같은 건가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숫자가 무엇인지 맞춰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아마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 있다면 주변의 친구들과 한번 해봐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게임에 10명이 참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명이 참여하고 이 10명이 똑똑한 친구들이라면,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라면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의 숫자 하나를 감추고 있더라도 네,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이때 질문 방식이나 답변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문제를 맞힐 수도 있고 못 맞힐 수도 있어요. 즉 승자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n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n보다 크거나 같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전혀 다른 질문이죠. n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네, 아니요 라고 답을 하는 것이고 n보다 크거나 같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보다 크다 또는 작다라고 답할 수도 있고, 물론 이 반대로도 이렇게 물어봐도 이렇게 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봐도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이 질문과 답변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선생님이 유리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 챕터에서는 비버 챌린지의 물이 새는 곳 찾기 문제,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탐색 알고리즘의 종류와 효율성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숫자 맞히기 게임의 승자가 되려면 네, 첫 번째로 순차 탐색 방식으로 숫자가 무엇인지를 맞히는 것이 있어요. 순차 탐색, 네, 말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1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1인가요? 2인가요? 3인가요? 예,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이 7개의 방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방문 너머에 딱 한 곳에만,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보물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요를 맞히는 문제가 있다고 쳤을 때
네, 순차 탐색으로 보물의 위치를 맞춘다는 건 앞에서부터 하나씩 열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죠. 그러나 이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뚜렷합니다.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 반면에 운이 나쁘면 어때요? 네, 모든 문을 다 열어봐야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앞서 선생님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숫자는 1부터 100 사이의 숫자 중 하나. 네, 그 카드 속의 숫자 이야기하는 거죠. 참가자가 10명이라면 아무도 정답을 찾을 수 없을지 몰라요. 예, 운 좋으면 찾을 수도 있지만 운 나쁘면 100번이 걸리니까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진 탐색이라는 방법으로 찾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게요. 만약 카드 속 숫자가 32라고 가정해보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50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보다 작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1부터 49 사이의 숫자라는 게 확정이 되죠. 그러면 또 그것의 중간 숫자 25인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보다 크다 라고 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26부터 49로 한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점점 줄여가면서 범위를 2분의 1로 줄여가면서 숫자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탐색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6번 만에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운이 좋으면 한 번에 찾을 수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펜다운 게임이에요. 크냐 작냐로 답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 만약 친구들이 조금 머리를 써서 이 숫자 속 카드를 맞히는 이 문제를 업다운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이진 탐색 또는 이분 탐색 이 방법을 적용을 했다면 이 게임에선 선생님이 이기실 수가 없습니다. 이진 탐색은 순차 탐색에 비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값들이 미리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렬이죠. 어떻게 정렬되어 있어야 되냐면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제 비버 챌린지의 물이 새는 곳 찾기 문제, 이 문제 해결에 도전해 볼 시간입니다. 이 문제는 2018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멀리서 왔네요. 그쵸?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정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그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예요.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볼게요. 자, 문제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떤 길에 있는 16개의 집을 한 줄로 연결하는, 위에 보니까 집이 16개. 이게 집인가 봐요. 그쵸? 16개의 집을 한 줄로 연결하는 수도 공급 파이프. 지금 요게 지금 수도 공급 파이프인가 봐요. 이 파이프의 어느 한 곳에서 물이 새고 있다. 네, 이 검정선, 여기 어디서 물이 새고 있대요. 그래서 수도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 그 위치가 어디인지 찾아내려고 하겠죠. 그걸 고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물이 새는 곳의 위치를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일단 모든 집에서 사용하는 수도꼭지 잠궈야겠죠. 이때 수도꼭지는 요 밸브가 아니고 요 집집마다 수도꼭지가 있겠죠. 그거 먼저 다 잠가야죠. 그리고 물이 새는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각 집 사이에 있는 밸브, 요 밸브죠? 요거요. 요거를 잠가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잠그는 것이 아니라 잠갔다 풀었다 하면서 만약 잠갔는데도 계속 물이 샌다면 계량기가 계속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느 집에서 또는 어느 구역에서 물이 새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 8번 집과 9번 집 사이에 있는 밸브, 네, 요 밸브죠. 요 밸브. 요거를 잠갔대요. 근데 계량기가 계속 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 뒤쪽에는 물이 새지 않고 이 앞쪽에서 물이 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계량기가 지금 이쪽에 있으니까요. 그죠? 수도는 이쪽에서 이렇게 올 거고요. 그럼 문제는 뭔가요? 각 집으로 연결되는 16개의 수도 공급 파이프 중에서 정확히 한 곳만 물이 새고 있다.
그럼 밸브 최소 몇 번 잠가 보면 그 물이 새는 위치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예요. 아하, 결국 밸브를 몇 번 잠가보고 열어보고 하는 요 테스트죠. 네, 요 잠가보는 횟수가 몇 번이면 어느 집에서 물 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예요. 네, 몇 번 잠가보면 될까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를 열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이해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문제 분석은 열심히 꼼꼼히 읽어보고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할 일은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는 뭡니까? 16개의 집을 한 줄로 연결하는 수도 공급 파이프의 어느 한 곳에서 물이 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어디서 물이 새는지 모른다는 거죠. 새긴 새는데, 그죠? 목표는요. 어디서 물이 새는지 정확히 알아낸 상태예요. 결국 목표 상태라는 건 문제 그 자체고요. 그죠? 그리고 그걸 알아냈으면 그게 결국 답이 되겠죠. 자, 핵심 요소는 뭘까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요소는 각 집의 위치. 아, 다행히 위치가 앞에서부터 정렬이 돼 있어요. 앞서 학습 내용에서 살펴봤었죠? 네, 우리가 찾는 데이터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으면 이진 탐색을 적용하기 좋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일단 집의 위치가 1부터 16까지 정렬이 되어 있어요. 막 뒤죽박죽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 공급 상태 필요하죠. 그죠? 물이 새는지 새지 않았는지, 그리고 각 밸브의 위치와 상태, 열렸는지 닫혔는지, 또 어디에 있는 밸브인지, 또 계량기가 멈췄는지 돌아갔는지. 왜요? 다 잠궜는데도 계량기가 돌아간다는 건 물이 계속 샌다는 얘기다라고 앞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걸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각 집의 위치는 1에서 16번이고 맞죠? 현재 모두 잠근 상태예요. 나란한 두 집 사이, 나란한 두 집, 예를 들면 이렇게요. 요 사이에 밸브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밸브는 집 수보다 하나 적은 15개이죠. 네, 그리고 이게 모두 열린 상태래요. 네. 집에 있는 수도꼭지는 잠근 거고 이 파이프에 연결된 이 밸브는 모두 열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 9번 집 사이에 있는 밸브를 잠근다는 것은 1, 8번 집에 1에서부터 8번 집에 물을 공급하고 뒤에 그쵸? 8번과 9번 사이 여기를 잠궜다는 게 이 앞에는 물이 공급이 되는 거고 여기를 잠궈버리면 이 뒤쪽은 공급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걸 뜻하는 거고요. 계량기가 지금 어디 있죠? 1번 집보다 왼쪽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연결된 수도에 물이 공급되면 돌아가게 된다. 그쵸? 여기에 공급이 되면 이 수도, 이 파이프죠. 마지막, 물이 새는 집은 한 곳뿐이다. 문제 복잡해 보이죠? 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정리를 한 건데 사실 이 그림을 보면 아주 명료해집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네, 하나씩 잠궈보는 거예요. 하나씩. 가장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잠궈보는 거예요. 1, 2번 집 사이에 있는 밸브 하나 잠그면 1번 집에는 물이 공급되고 뒤에 2에서 16번 집에는 물이 공급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계량기가 돌아간다면 1번 집에 수도 공급 파이프에서 물이 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요. 뒤에죠. 뒤에. 그쵸?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제 2번과 3번 집도 잠궈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3번과 4번 집 사이에 있는 밸브도 잠그고 이렇게 15번 잠궈보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겠죠. 물론 한 번만에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15번이 걸리게 돼요. 아, 이때 물론 앞에서부터가 아니라 뒤에서부터 잠그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아까 문을 하나씩 다 열어보는 1부터 100 사이에 숫자 하나씩 다 물어보는 그런 방법과 동일하죠. 네, 순차 탐색이죠. 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1, 2번 밸브 잠궈 봐서 그래도 계량기가 돌아간다면 1번 집에서 물 새는 거고 계량기 안 돌아가면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뒤에 것도 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뒤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계속 해봤을 때 결국 15회 만에 어디서 물 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운 좋으면 한 번에 찾을 수 있지만 이런 행운을 바랄 수는 없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찾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진 탐색을 적용해 보려고 해요. 이 문제가 이진 탐색을 적용하기 좋은 이유가 있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집이 16개이고 그 다음에 1번부터 16번까지 정렬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진 탐색을 적용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지금까지 15번 만에 물이 새는 곳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정답일까 하는 거죠. 만약 이진 탐색에서 그 횟수를 줄일 수 있다면 정답이 당연히 바뀌겠죠. 자, 어떻게 했었죠?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있을 때 50을 물어봤었죠. 제일 먼저. 그런 것처럼 중간에 있는 거 먼저 잠궈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량기가 돌아간다면 앞에서 세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뒤에서 세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점점점 범위를 반씩 줄여나가는 거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네, 8, 9번 사이에 있는 밸브 잠그고 돌아갔냐 안 돌아갔냐. 누가요? 계량기가요. 계량기가 돌아간다는 건 여전히 물이 샌다는 얘기고요. 계량기가 멈췄다는 건 물이 안 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앞쪽에서 물이 새는지 뒤쪽에서 물이 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그림, 예, 이거 틀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와 같은 트리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범위가 절반씩 줄어든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4번 만에 물 새는 곳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순차 탐색의 경우에는 15번 만에 찾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진 탐색에는 운에 상관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4번 만에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일반화해 보면 집의 개수가 n개라면 지금 집의 개수가 16개죠. 밸브 15개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수행할 때마다 답이 있을 만한 범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2배씩 커지는 거의 역함수죠. 예,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 그래서 로그 2의 n번 만에 찾을 수 있다라고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색을 할 때 탐색해야 되는 데이터들의 초기 상태, 정렬 상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아, 이건 순차 탐색 이외에는 답이 없어. 또는 아, 정렬이 돼 있으니까 아, 이거는 이진 탐색을 써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2016년에 벨기에에서 출제한 도둑을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배경입니다. 이런 오늘 박물관에 있던 유명한 블루 다이아몬드가 도난당했대요. 도둑이 블루 다이아몬드를 값싼 가짜 그린 다이아몬드로 바꿔놓았대요. 네, 이제 탐정이 나와야겠죠? 오늘 다이아몬드 전시장을 방문한 사람은 2,000명이래요. 아, 2,000명 중에 범인 1명 찾는 거네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전시되어 있는 방에는 한 번에 1명만 들어갔대요. 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네요. 민홍이는 2,000명의 방문자들 중 몇 명을 조사해서 몇 명. 그 몇 명은 1명일 수도 있고 2,000명일 수도 있겠죠? 그죠? 조사해서 범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민홍이는 다이아몬드가 전시되어 있는 방에 들어간 순서대로 방에 들어간 순서가 당연히 있겠네요. 그 2,000명 명단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거래요. 다이아몬드를 관람했을 때 그 다이아몬드가 녹색이었습니까? 푸른색이었습니까? 네, 재밌는 질문이네요. 그죠?
도둑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오로지 도둑만이 자기가 들어갔을 때 이미 다이아몬드는 녹색이었다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번째 사람이 범인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999번째 사람들은 탐정 민홍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푸른색 블루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라고 답을 하겠죠. 네,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범인이 아닌데. 그런데 1000번째 범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훔쳐갔지만 자기가 범인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내가 들어갔을 때 이미 그린색이었다, 녹색이었다라고 답을 하겠죠. 1001번째부터 2000번째까지는 어떤가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린이었으니까, 왜냐하면 이 도둑이 바꿔놨으니까요. 이 뒤에 사람들은 다 그린이라고 답을 하겠죠. 그럼 범인은 누굽니까? 처음으로 그린이라고 말한 사람이 범인이겠네요. 그쵸? 매우 영리한 탐정 민홍. 네. 영리해야만 범인을 빨리 찾을 수 있고요. 그 전략이 있을 거래요. 이 전략을 사용할 때 탐정 민홍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자, A. 저는 20명보다 적은 사람들을 조사해 범인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2000명 중에 20명만 조사하면 된대요. B. 20명만 조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운이 좋은 경우 빼고는. 하지만 200명보다 적은 사람들을 조사하면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명만 조사하면 이런 얘기죠. C. 참 어려운 문제군요. 최소 200명에서 최대 1999명까지 모두 조사해야 할 수도 있어요. D는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최악의 경우 모든 사람들을 이게 벌써 A, B, C, D만 읽어봐도 C, D는 답이 아닌 것 같은 향기가 좀 나네요. A, B 중에 답일 것 같은데 뭐 문제를 그렇게 풀 수는 없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매우 영리한 탐정 민홍이, 그러니까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 2000명, 왜 순서대로라고 했잖아요.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번호를 이렇게 먼저 매기죠. 네, 정렬시키는 거예요. 왜 정렬시킵니까? 이진 탐색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 가운데 1000번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블루 다이아몬드였다라고 하면 범인은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닙니다, 그린이었습니다라고 하면 앞쪽에 있구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절반으로 줄이고 또 절반으로 줄이고, 아니면 여기서 또 절반 이렇게 줄여나가면 되겠죠. 사람 2000명, 그죠? 범위를 반씩 줄여나가는 거니까 이거 아까 로그 함수라고 했죠. 밑이 2인 로그 함수예요. 몇 번 만에? 11번 만에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정답이 몇 번일까요? 네, 11번 만에 찾을 수 있다. 네, A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아마 이 설명을 듣고 여기 있는 텍스트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명탐정 민홍이가 돼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11장 물이 새는 곳 찾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요. 어때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떠한 문제, 특히 그 문제가 어떤 공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번의 절차나 과정을 따져보고 설계해야 되는 문제라면 방법이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수업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순차 탐색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이진 탐색으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렸는데 성능이 어떤가요? 당연히 다르죠. 성능이 다르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몇 번 만에 절차를 몇 번 거쳐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시간이 달라지죠. 수행 시간이요. 즉 복잡한 문제는 수행 시간의 관점에서 성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11장 물이 새는 곳 찾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